임문 과정을 오늘 이제 공개 강좌 겸 진도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중급하고 고급하고 이제 임상 최고위 과정을 했고, 이제 오늘은 입문하고 기초. 그래서 오전에는 입문반, 오후에는 기초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할 거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예측, 그렇죠? 제가 이제 전공이 미래예측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예측이 과연 뭔가,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명리학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문재호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은 이쪽 동네에서는 저를 전부 이제 청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누가 청하 그러니까 무슨 술 이름 같다 그러는데 원래 그 이름은 그 희망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맑게 살자 그래갖고 맑은 물로 제가 호를 졌어요. 그래서 청하라고 했는데 술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청하는 이별을 못 대요. 저는 그래서 청하 명리 지금 학입니다. 그래서 청하 명리 학이고. 오늘부터 지금 길게는 1년 반입니다.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아마 아무리 빨라도 한 1년, 그렇죠? 1년 정도 아마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그다음에 중급 1, 중급 2, 고급 1, 고급 2까지 하는데 딱 1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쪽이 이제 문화원이기 때문에 90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진도도 많이 나갈 수가 없고 또 깊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다른 데 강의보다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냥 재미로 웃으면서 듣는 그러한 강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팀들을 가르치는 식의 어떤 그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킬, 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명리 이론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이론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고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이 명리학은 그냥 아니면 그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왜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왜 그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에디슨 모양으로 왜가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외우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신 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책을 놔본 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한테 200시간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면은 가방한테 인사하죠. 오늘 화요일이다 가자. 어? 또 수요일이다 가자. 일주일 됐다. 그러니까 오늘 갖고 간 거 그대로 다음 주에 똑같이 오시잖아요.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90분 강의로 3개월 해갖고 듣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신 지금 외는 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냥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은 외는 거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는 거는 아마 입문 과정에서 5개, 그 다음이 기초 과정에서 5개. 그래서 총 10개 정도, 10개가 그러니까 뭐 단어 10개가 아니라 10개 항목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 10개 항목을 외우시는데 아마 거의 7, 8개는 그 원리가 있어요. 외우는 방법도.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게 하냐는 거고, 이제 입문 기초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입문 기초에서 시를 이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고, 이제 중급 고급에서는 그 시를 엮어서 천을 짜는 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은 책을 많이 내는데 저는 책을 아직 못 냈어요. 왜냐하면 아직 책 낼 실력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이쪽에 지금 한 18년 정도 했는데 아직 책 낼 실력도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또 게으르고 그래갖고 책을 못 냈습니다만은 책은 뭐 아무나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증받은 논문이 있으니까 책으로 대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빠르면 아마 5월, 6월 달에는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사주 여행이에요. 청아와 함께한 사주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을 하나의 섬으로 봤을 때 아무도 모르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직접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섬이 어떤 섬인가 한번 찾아보러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은사님이신 이제 앞에 이제 주역 강의하시는 장 교수님이 제일 미련한 놈이 이 명리 공부 3년 이상 하는 놈이라고 머리가 돌팍이라고 그래요. 아주 강의 시간에 대놓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18년, 20년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마 머리도 상당히 그런 돌머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근데 아직도 저는 어려워요. 이것이. 아직도.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터득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미래 예측은 제일 한 가지 딱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만화책도 많이 보셨죠? 소설책도 보시죠? 쭉 보다가 결과가 먼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뒷장을 탁 남겨봐요. 제일 뒷장.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 이렇구나. 근데 반은 결론을 보면은 책을 덮어버려요. 그렇죠? 중간을 넘어뛰고. 그다음 반은 결론을 안 다음에 다시 가서 또 봐. 그렇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뒷장을 남겨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과, 자연계 계통에서 저희 이쪽 학문을 상당히 약간 또 그게 무슨 통계냐, 학문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모르모토라든가 그렇죠? 흰쥐 이런 데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다가 살펴보는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꾸로 죽은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이 어떤 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을 해가는 방법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내가 관찰할 수도 없거니와 또 출생부터 사망이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저희 인문과학의 통계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마 태어나서부터 아마 미래 예측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내일 비가 올 건가, 그렇죠? 아니면 올겨울에 더울 건가, 올해 풍년이 들 건가, 올라가서 고기를 많이 잡을 건가. 이게 전부 뭐예요? 궁금증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뭘 갖고 해소하냐? 그게 바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래 예측이다. 그래서 제가 미래 예측 박사 이렇게 정말 명함을 주면은 특히 이제 저희 친구들은 네가 뭐 토인비 이런 토인비 계통의 그런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주쟁이란 말이 제일 좋아요. 사주쟁이. 그래서 어디다 특강하거나 이렇게 나가서 강의할 때는 사주쟁이입니다 그래요. 박사라는 말보다는 왜냐면 박사는 사실 뭐야 개나 소나 다 갖고 있잖아요. 또 교수라는 직함도 개나 소나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또 책을 쓴 사람도 저한테 6개월 배운 사람 책 써갖고 냈어. 또 석사 끝나고 책 써갖고 내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가서 한 1년 반 듣고 자기가 책을 써서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지금 나와 있는 책은 엄청 많죠. 이쪽 계통에. 근데 이게 누구 책이 좋은지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6개월 정도 아마 배우시면은 이 책은 허접스러운 책, 그렇죠? 이 책은 좀 괜찮게 쓴 책, 그 정도는 아마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만 갖고도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미래 예측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약 5,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원시 시대에서 수렵 어로 시대죠. 더우면은 수영하고 추우면은 껴있고 배고프면 산에 가서 과일 따먹고 그렇죠? 아니면 강에 가서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수렵어로 즉 동물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여 사는 가족 단위가 이제 살잖아요. 가족 단위. 그래서 이제 농경 문화, 정착 문화가 시작되는데 정착을 하려니까 뭔가 좀 작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키우고 재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 물. 그래서 물을 낀 데서 항상 사람들이 모여 살죠. 물이 있어야만 농사를 질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하는 데가 가장 큰 강에서, 그렇죠? 인더스강, 겐지스강, 뭐 나일강, 황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 옆에 살다 보니까 어느 해는 비가 와서 홍수가 와서 범람해서 농사가 전부 망쳐버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뭄이 들어가고 강바닥이 전부 보일 정도로 바짝 마를 때가 있고 이게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치수, 물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두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가장 유토피아라고 하는 요순 시대, 그렇죠? 요순
가장 태평성대라고 하죠. 요임금, 순임금. 그때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순임금은. 근데 요임금이 바로 그 순임금 아버지한테 치수를 맡겼어요. 치수를 맡겼는데 군영공사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순임을 갖다가 치수를 맡겼더니 순이 이 치수를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왕위를 선양을 한 거예요. 선양을. 그만큼 치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물을 보려면은 그냥 물을 보면 물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큰 물이 들지 아니면 태풍이 들어올지 가뭄이 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으려고 본 게 제일 먼저 본 게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을 봐서 하늘 별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북극성, 뭐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카시오페아 이렇게 했지만 동양에서는 그 별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약 28수라고 하는 28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테두리를 갖고 있는 걸로 봤는데 거기에는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뭐냐면 귀족들이 사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평민들이 사는 데가 있고 이렇게 현재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는 곳 자미원, 그 다음에 천시원, 태미원, 천시원 이렇게 해갖고 이게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어느 정도 구역이 되냐면 왕의 그 화장실까지도 별이 이거는 왕의 화장실 별 이렇게 적혀진 거예요. 근데 왕의 침실이라든가 왕이 진물을 보는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뭐가 별이 휙 지나갔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뭐 대조영, 연개소문 이런 거 보면은 첫 장면이 뭐예요? 별이 휙 지나갔는데 저 별 때문에 나라를 망쳐먹을 놈이 태어났다. 개 잡으러 전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연개소문이고 대조영이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별을 보고 시작했고 또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렇죠? 경배를 하러 와요.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별.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들이 미래 예측을 할 때 본 것이 바로 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갖고서 봤죠. 근데 그때는 귀족 이 신분 사회가 엄격했으니까 너는 별을 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24시간 내내 계속 별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아들이 또 아들이 대대손손 보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통계예요. 그렇죠? 통계. 수천 년 동안 내는 통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별이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 별이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통계가. 그래서 가장 이 미래 예측의 가장 우회가 천문이라고 하는 이쪽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문.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그대로 갖고서 땅에다가 폭삭 엎어놔서 본 것이 바로 뭐냐면 풍수예요. 또 그거를 얼굴에다 탁 넣고 본 것이 관상. 그걸 손바닥에 넣고 본 것이 수상.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떤 상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천문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이제 그 미래 예측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한 4,000년, 5,000년 된 거고 그 다음에 은나라 이때 시대에는 또 뭐냐면 내가 지금 기후제를 지나는데 비가 올 건가? 그러면 뭐가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답을 모르니까 거북이를 등짝을 태워서 갈라진 모습을 보고 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각골문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각골문자에 거기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점을 치는 방법이 거기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3,000년,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쭉 내려다가 문자화 되면서 쭉 내려서 현재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명리학은 약 당나라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한 1200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송을 거쳐서 거의 명나라 때, 송나라, 명나라 때 완성이 돼갖고 청나라 때 이제 이것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그래서 이 아주 정립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그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5, 600년 전 통계를 갖고서 쭉 경험치를 갖고서 이제 정립이 된 학문이 바로 이제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이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이 예로부터 5가지가 있어요. 그걸 동양 우술이라고 합니다. 동양 우술이라고 하는데 첫째가 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학. 두 번째가 점학. 세 번째가 상학. 네 번째가 의학. 다섯 번째가 산학.
이걸 또 다른 말로 선학이라고도 해요. 이게 5가지를 동양오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학, 점학, 상학, 의학, 산학. 이 중에서 요 3가지 명복상, 명점이 아니라 명복이네요. 복. 명복상. 이 명복상 3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요 2개는 이제는 좀 특수 파트로 넘어가죠. 그럼 이 명복상의 산이라고 하는 동양오술의 미래 예측, 즉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러한 5가지 분야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인 줄 알아요. 다 하나인 줄. 근데 이것은 각각 전부 틀려요. 각각. 자, 그럼 한번 보죠. 이 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출생연월시, 태어난 연이죠.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그것을 갖고서 그 사람의 기흉화복을 예측하는 거. 그래서 이 미래 예측은 결국은 뭐예요? 기흉화복이에요. 길과 흉과 화와 복. 이 기흉화복을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흉화복을. 기흉화복을 예측하는데 명학은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출생연월시를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 명학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는 전부 뜻글자죠. 괜히 나온 글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쭉 내려와 있는 것이 뭐냐? 여기는 하늘이고 여긴 땅이에요. 하늘이 어떤 기운을 쭉 내려주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렇죠? 말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로 내려주잖아요. 근데 기를 중간에서 탁 사람이 채인 거예요. 그 기운을. 그래서 하늘의 뜻을 사람이 중간에 탁 채서 알아차렸다. 이것이 복자예요. 복.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입을 딱 붙이면 그게 뭐냐? 점이에요. 그래서 점이라는 다음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내려오는 것을 딱 알아채는 거. 그게 이제 점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알아채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이라고 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상자를 쓰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그 형태와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기흉화복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아까 천문은 뭐예요? 하늘의 별을 봤고, 그 다음에 땅을 보는 것은 풍수, 얼굴을 보는 건 관상, 손바닥을 보는 건 수상. 그렇죠? 전부 상이에요. 이름을 보는 것도 성명상이에요. 이름도 거기에 그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이 가장 이거보다 더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의학이에요. 의학은 뭐 황제 내경, 황제 때부터 시작했다 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황제 때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주나라, 한나라 정도 때 완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학도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동의학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한의학이나 중국에 있는 중의학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이 명학 동양오술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음양오행이라는 걸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한참 뒤에 사상체질이라는 것도 나오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이라는 체질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의학도 바로 뭐냐? 그 사람의 기흉화복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체질을 갖고 있고 언제쯤 어떤 병이 발생할 거고 어떤 병을 죽을 것이다.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 받은 게 그거예요. 출생연월시를 갖고서 당신은 체질적으로 어떤 체질을 갖고 있고 언제쯤 어떤 병이 들 것이며 그다음에 죽을 때는 어떤 병을 갈 것이다. 근데 내가 병이 지금 났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학이에요. 그다음 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본선 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 뭐 태극권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기공 수령을 하든가 이런 자기의 그 내공의 힘을 돌리는데 바로 단전부터 시작해갖고 인체를 전부 돌리죠. 그렇죠? 기를. 바로 그것도 음양오행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삼장법사가 손오공 데리고 쭉 가면서 악마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써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적. 그렇죠? 부적도 바로 뭐예요? 이 산학이에요. 그래서 이 명복상의산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갖고서 우리가 많이 예측을 했는데 이 5가지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기본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5가지 내재되어 있는. 자,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사상 그럼 뭐죠?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그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 이념 아니에요. 불교는 대자대비, 그렇죠? 대자대비, 자비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교회, 어떤 종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밑에 깔려 있는. 바로 동양오술의 명복상의산이라고 하는데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사상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음양오행이라는 거예요. 음양오행.
바로 이 음양오행이 바로 이 전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오행만 이해를 하면은 이 5개 동양오술에 어디든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이것이 완전치가 못하면 들어갔다가 뭐야? 다시 빠꾸 해야 돼요. 왜냐면 가다가 막히니까. 기본 사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막히니까 빠꾸를 한다면 다시 또 일로 와요. 복을 하다가도 오고 상을 하다가도 오고 의를 하다가도 오고 산을 하다가 다시 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그래서 바로 입문 과정에서는 바로 뭘 배우냐? 요 음양과 오행만 배우는 거예요. 음양 오행에 대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알으면은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음양 오행만 갖고 이루어진 이 학문이 뭐냐? 바로 이 명학이란 말이에요. 명학. 그래서 명학은 약 90%에서 95%가 음양 오행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이 바로 음양 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근데 이 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명학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리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바로 명리학이에요. 명리학. 그래서 명학에는 명리학이라는 게 있다. 또 자미두수라는 게 있어요. 동양의 별자리로 자미두수. 또 그 길에 가면 공원 앞에 가면 할아버지가 돋보기 쓰고 그림책 남기는 거 있죠. 그걸 당사주라고 하거든요. 당사주. 그건 당나라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작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작은 사주. 그래서 당사주. 이런 것들이 바로 명학이에요. 즉 출생 연월시를 갖고 살펴보는 거. 복에는 예로부터 3가지의 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태울수, 그다음 기문둔갑, 그다음에 유김. 요 3가지를 기을림 삼수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점단학이에요. 점단학. 그래서 이 점단학은 기을림 삼수를 점단하게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 점단하고 점수라고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뭐냐? 뭐 엽전점, 쌀점, 육효점, 그렇죠? 그다음에 영으로 보는 점 이런 점은 점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점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술. 자, 그럼 점술하고 점단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점단하고 점술하고 차이가 점단은 학문에 어떤 학문의 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지금 2분, 4분, 5, 9분이 재점을 친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재점을 치면은. 왜냐면 공식대로 그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게 점단학이에요. 근데 점수는 뭐냐? 여기 계신 분이 재점을 치면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부 다 틀린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점수는. 즉 점수는 기로 보는 거고 기. 점단은 공식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단은 학이라는 단어가 붙어갖고 이 기을림 삼수에는 전부 이미 박사가 다 나와 있어요. 태울수로 박사 받은 분, 기문등가로 박사 받은 분, 유김으로 박사 받은 분이 다 있어요. 근데 점술에서는 이건 박사를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로 보고 스킬로 하고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내가 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점수를 배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수라는 것은 내방자, 점을 치러 온 사람하고 점을 쳐주는 사람하고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검한 무당에다 점을 잘 친다 하는 사람도 제가 가면은 왜 왔냐고 그래요. 왜 왔냐고. 당신한테 저기 왜 왔냐고. 그럼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구슬할 때 대를 잡으면 안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지가 굳다고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기가 세다는 소리거든요. 자기 기가. 그래서 무당보다 기가 더 센 사람이 갔다. 그럼 무당이 그 사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가장 영검할 때가 언제죠? 바로 내림굿 처음 받을 때. 그때가 영검하다. 왜냐면 맑은 정신을 그대로 봐왔으니까. 그래서 공수 받으러 많이 가잖아요. 처음에 내림굿 할 때.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그 영검하던 무당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틀리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대를 하고 또 자기도 기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세월이 흘리면 무당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굿을 해요. 자기 굿. 자기를 위한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동안 왔던 사람들 전부 초대를 하잖아요. 1년에 그래서 자기를 새로운 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한 석 달에 한 번씩
손님 와서 몇 명 받고 나면 또 개나리 잠 뒤집어 쓰고 산이나 어느 토굴이나 강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빈번해져. 결국에 뭐냐? 한 사람 손님 받으면 또 바로 자기는 또 기 받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기가 그만큼 많이 빠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영검한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기는 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안진거리 무당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보는. 작두를 타는 무당은 성거리 무당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싸움. 그러니까 내가 기가 강하면은 상대방한테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인데 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상대적이지. 내가 아무리 기가 세다 할지라도 나보다 요만큼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저는 기가 약한 거고, 내가 기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요만큼 약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기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다 보니까 기가 내가 세다 약하다를 판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약한 사람은, 근데 어느 정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람은 오는 사람이 전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술이 이것이 치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이 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수를 배우셔도 되고, 기가 웬만큼 난 보통이다, 약하다는 사람은 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이니까.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은, 유기 같으면 삼전사과를 앉아 딱 집어넣으면은 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점단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을림 삼수고, 상학은 모양을 보는 거니까 바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천문이죠. 천문, 풍수. 풍수도 이제 요즘은 음택, 양택 해갖고 이제 인테리어 풍수까지 나왔지만, 풍수, 그 다음에 관상, 수상, 족상, 그 다음에 성명. 근데 이 상학은 일본 사람들이 참 이걸 개발을 많이 했어요. 형태를 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관음증 증세가 있잖아요. 관음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자들은 별별 상을 다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먹물을 칠해갖고 이따만 화선지를 깔아놓고 엎어지죠. 그럼 거기에 찍혀 나온 문양을 보고서 보는 유두상. 그 다음이 또 아래에다가 또 여기다가, 그렇죠? 먹물을 칠해갖고 덜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를 보고서 또 점을 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옥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자, 어떤 형태를 보고서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학이다, 상학. 의학은 바로 뭐냐? 의학은 운기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바로 한의학. 그래서 요즘은 한의를 저희는 이 한나라 한자를 썼어요. 한의를. 근데 지금은 이걸 하나도 안 써요. 지금은 전부 대한민국 할 때 이걸 씁니다. 한의. 아니면 또 이 북한에서는 동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이란 말을 많이 써요. 동의학 또는 한의학 이렇게 쓰죠. 그럼 중국에서 중국 한의학은 뭐가 되느냐? 중국 한의는 자기네들이 중의학으로 바꿨어요. 중의로. 그래서 중의학, 한의학. 근데 이 한의학은 전부 뭐냐? 바로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바로 운기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됐죠. 벌써 한 3,0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산학은 바로 우리 기, 그렇죠? 아까 했지만 기의 흐름을 갖고 보는 거다. 이 중에서 이 많은 걸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전문으로 하실 분들, 전문으로 내가 이걸 업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전문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다 하면은 저 역시 한 번쯤은 쭉 한 번씩 훑어봤지만은 다 여기에 뭐야? 여기서 제가 여기하고 요걸 섞은 거, 요거 갖고 박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알긴 알지만 여기에 박사들한테는 제가 비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것을 갖고 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전부 다 통달한 것 모양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사안을 할 때 자기 자신도 헷갈려요. 왜냐면 뭘 먼저 해야 될까, 뭘. 근데 또 요상한 거는 얘랑 전부 하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다 알아도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명복상에서 한 가지씩만 하면 돼요. 한 가지씩. 그럼 세 가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생 영어지를 갖고 보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을 파악하는 법 하나. 그 다음에 형태를 보고 아는 거 하나. 요 각각 하나씩을 알게 되면, 그래서 명리, 여기서 뭐 유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풍수나 아니면 정명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면은 저는 천하무적이라고 그래요. 천하무적. 왜냐면 명리는 상담이에요. 카운셀러. 복학은 뭐냐면 예스냐 노냐. 바로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확률 50% 게임인데 저게
50%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100%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의 기운을 알아서 예스냐 노냐를 판단할 때 내가 오늘 돈을 받으러 갔는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대신 이거는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못 받는다. 부채도사가 있잖아요. 부채도사. 오른쪽으로 가면은 못 받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받는다. 똑같아요. 왜요? 부채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 점치는 사람도 몰라. 왜냐면 자기는 뭐야? 부채가 오른쪽으로 가면 받고 왼쪽으로 가면 못 받는다고 정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왜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짜증날 거, 자기도 모르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답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도 100명씩 볼 수가 있어요. 상담을. 표 갖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 10분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왜 왔어요? 나 오늘 돈 받으러 가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까? 착, 못 받는다. 왜요? 그냥 못 받아 가 그냥. 그럼 다음 손님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를 갖고서 본다. 뭐 100명을 본다. 50 줄 서 있다. 이거는 여기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만 알려주는 거니까 결과만. 상학에서 이 중에서 하나만 아시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답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은 이 많은 학문 중에서 또 점수는 또 여기는 수를 셀 수도 없어요. 점수는. 그렇죠? 엄청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뭘 공부하냐? 저랑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명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학문 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그냥 요거를 그 2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저보고 돌파기란 말을 할 만도 하죠. 왜냐면 왜 이런 거는 왜 다 안 하냐 그래요. 다 안 하냐. 근데 하다 보면 저랑 맞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게.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자매두수, 명리, 그다음에 여기 유김, 점술에서 뭐 주역점, 육효점, 그다음에 풍수, 천문 이건 다 해봤죠. 그다음 제가 또 한 것이 의학, 그다음에 부적 이런 쪽을 전부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또 내하고 잘 맞는 게 뭐냐 했더니 명리하고 이 운기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갖고 제가 논문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했지만 이 5개를 전부 프리패스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음양오행을 알아야 돼요. 음양오행. 근데 그 음양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명리학이란 말이에요. 명리학. 그러니까 명리학을 끝냈다 그러면 뭐예요? 음양오행 자체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을 끝내면 어디든지 들어가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모르고 들어가면 조금 있다 보면 저게 뭔 소린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인가 이런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명리학에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렇죠? 저랑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이 이 명리학이다. 이 명리학은 아까 얘기했지만 출생연월시를 갖고서 봐요. 출생연월시. 즉 엄마 뱃속에서 아가야 나오느라 10달 다 됐다. 그렇죠? 그 나오는 그 시간 갖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냐? 원래는 그 아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바로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는 시점부터 생명체 산생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체로 인정을 해서 동양에서는 그때부터 나이를 시죠. 그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10달 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뭐예요? 그거는 인정치 않고 나와서부터 치니까 만 나이가 되는 거죠. 태어나서 1년이 돼야만 1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명한 출생연월시. 그 사람이 언제 출생한 그 연, 그다음 월, 일, 시 요거를 갖고서 그죠? 요것을 갖고서 판단하는 게 바로 명리학이에요. 명리학. 근데 아까 했지만 그 사람이 엄마 자궁 속에서 착상됐은 게 그걸 입태라고 하는데 이 입태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데 알 수가 있어야죠. 입태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 같으면 그나마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애야 보름날 뭐 자시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합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했으니까 입태를 알아. 몇 월 며칠 몇 시. 근데 지금은 이거를 그렇게 날봐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요즘은 알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저 사우디에 나갔다가 휴가 왔어. 휴가 와갖고 덜컥 했는데 임신이 했어. 근데 그것도 뭐야? 하루 했어야 임신 알지. 휴가 내내 부부 생활했으면 모르잖아요. 여자의 가임기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가임기간 내내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럼 언제 입시된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력이 좋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다. 그렇죠? 그럼 언제 한지 입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뽑을 수만 있다면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태라는. 그래서 지금은 입태를 뭘로 보냐? 입태월만 참조를 많이 해요. 입태월은 어느 정도 날 수가 있거든요. 10개월이라는 단어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입태월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한다. 그래서 입태월은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사실 입태가 좀 어려우니까 바로 출생연월시 태어나서부터 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출생연월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제가 알기로는 약 80%가 자기 생년월일을 몰라요. 80%가. 심지어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저한테 갖고 와도 시간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연월시가 정확해야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정확히 판단을 해야만 처방도 정확히 나가는데 이것이 엉뚱한 필름이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회충약 먹으라고 그러면 먹기 위해서 뭐 찍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귀찮으니까 한 명 대표로 네가 다 찍어 그러면 걔가 다 찍잖아요. 걔가 회충 걸렸으면은 그 반 애들은 전부 회충약 먹어야 돼. 걔가 회충 안 걸렸으면 옆에 떼굴떼굴 굴러. 회충 걸려갖고 헛배 알아갖고 걔는 회충약 못 먹죠. 바로 뭐냐? 필름이 정확해질 거 아니에요. 필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다리가 아파서 잘라야 돼. 근데 옆 사람 거 필름을 갖고 왔어. 근데 그 사람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돼. 그럼 의사는 뭐예요? 필름을 딱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멀쩡한 다리 자르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양쪽 다리 다 잘라야 돼. 치과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른쪽 어금니가 앞에 뽑아야 되는데 필름이 바꾼 말에 왼쪽 어금니를 또 빼. 결국 이빨 쪽에 다 뺐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 이 필름이 원판이 정확해야 되는데 원판이 정확치가 못하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종강하는 날 저희 최고의 과정, 임상과정반에서 이 출생연월시를 뽑아오라고 10문제를 숙제를 줬어요. 근데 만점 받은 사람이 2명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만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나 9개 맞았는데 8개 맞았는데 그거 소용이 없어요. 필름은 정확해야 되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2명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저한테 와서 간판 걸고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이게 틀려. 이게.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저랑 또 같이 배우는 또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생연월일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표준시라는 것이 4번이 바뀌었고 서울시를 표준으로 쓸 때 있고 동경시를 표준으로 쓸 때 있고 해서 지금은 동경 표준시를 써요. 지금 우리 11시 15분이죠. 동경도 11시 15분이에요. 똑같이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오는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울릉도에서 태어난 울릉도하고 백령도하고는 약 18분 차이가 있어요. 18분. 그러면 18분 차이면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엉뚱한 필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점단하기라고 하는 그 6이면은 그 컴퓨터에서 6인점을 딱 치게 되면은 당신이 지금 점을 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문구가 있어요. 그게 목포입니까? 부산입니까? 울릉도입니까? 그럼 그걸 딱 치면 봐요. 시간이 자연히로 착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아직 명리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된 것도 있고 근데 일부는 되는 나머지는 거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앞으로는 뭐냐? 설악산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서산 갯마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또 틀려요. 왜냐면 태양이 들어오는 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 철학, 뭐 사주 이런 개념에서 조금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미래 예측이란 단어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출생연월시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한번 보죠. 이 지구상의 태양계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영향을 받는 게 태양과 특히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태양과 달의 영향을 많이 받죠. 태양과 달.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주가 생기는 50억 년이 있다고 그래요. 50억 년.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공전을 하죠. 뺑 돌죠. 그 동그랗게 돌지 않고 약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그래서 이것이 북동쪽으로 약 기울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50억 년, 짧게는 5억 년 정도 계속 돌고 있어요. 도는데 한 번도 같은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속,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약 1200km, 1300km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른 지금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게 300km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가 600km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지럼증을 하나도 못 느껴요. 그게 왜 그래요?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리고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 돌거든요. 이게 허공이니까. 이걸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랄 발광이라고, 지랄 운동. 지구가 돌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앞으로도 한 번도 없을 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100만 년에 0.4mm씩 서진을 하거든요. 동진을.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리를 가본 적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 지구와 거리와 각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중앙관상대, 중앙천문대에 들어가 보면 사이트가 들어가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각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 지구와 달과의 거리, 각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것이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와 달과 태양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근데 지구는 또 뭐예요? 이렇게 해서 또 기울었잖아요. 그렇죠?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도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북위 38도니까 요 정도 와 있겠죠. 그럼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삥 돌다가 오늘 2011년 4월 6일 11시 15분 15분에 여기서 어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출생. 요 시각에 태양과 달과의 거리와 각도가 정해졌겠죠. 이거를 사진으로 착각 찍는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착각 찍어서 사진으로 한 장 나오죠. 그럼 달리는 차를 사진 탁 찍으면 차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정지되는 화면 그것을 뽑아낸 것을 바로 2011년 4월 6일, 11월 15일. 근데 이것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라든가 우리가 계산기라든가 모든 것이 자기만의 고유의 그 부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집어오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예측 동양 오술에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의 부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부호로 형상화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바꿔주는 작업이 안 되면은 2011년 4월 6일 11시 15분이라는 것만 알지 이것이 어떤 길을 갖고 있다는 사진을 판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가 그 출생을 해갖고 내가 그러니까 2011년 4월 6일 11월 11시 15분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에쿠스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 차에다 뒤에 뭐 붙이죠? 바코드. 그렇죠? 바코드를 다 붙이잖아요. 또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게 되면 물건값이 잘 안 적혀 있잖아요. 바코드로 적혀 있죠. 그걸 기계로 대면은 찍 하고 이것이 원산지가 어디요, 누가 재배했고 언제 출하되고 그 기록에 뭐 이렇게 된 거에 전부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바코드예요. 바코드.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연물도 지구상에 있는 것은 바로 2011년 4월 6일 11시 15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 사진을 착각 찍은 것이 바코드로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태어난 년,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날 시로 뽑은 것이 바로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 사진이. 그래서 사람은 각각 전부 자기 고유의 뭐가 있어요? 바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 바코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죠. 내가 죽어도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그런데 이 바코드가 갖고 있는 건 정지 화면이에요. 언제? 요 시점에서. 근데 얘는 계속 돌잖아요. 또 계속 움직이죠. 그럼 새로운 기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각도가 형성이 되고 그때 들어오는 기가 내 원래 바코드하고 조화롭게 잘 어울리면은 그게 속된 말로 운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가 내 원래 바코드와 어울리질 않는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운이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내 고유의 바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갖고서 그 필름을 갖고서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분석을. 근데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8글자이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 아까 점학 이런 것들은 울고 들어가요. 굉장히 어려워 처음 시작하기가. 그래서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오는 그런 하게 되는 거고 명리학은 8글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들어왔다가 결국 울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울고 나간다고. 그만큼 복잡해요. 그게 간단할 것 같으면은 뭐 다 배우겠죠. 근데 보통 오늘 입문과정, 기초과정을 저한테 사수하신 분까지 있어요. 사수. 4번 들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쪽 불교TV에서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그렇죠? 그래갖고 왜냐하면 90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아까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가방하고 인사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저한테 업으로 배워갔다고 오신 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강의를 받거든요. 그래갖고 저한테 한 1년 반을 배워야만 간판 걸로 나가는데 여기서 90분 강의해갖고 1년 반 배웠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한 달 반 배운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전문화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이 바코드를 읽어달라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바코드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그 소박한 그 꿈을 갖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이 좀 발전되면 너도 와봐. 내가 한번 봐줄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안 받고 봐주는 것은 자유예요. 왜냐면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죠? 그 사람은 돈 안 냈으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일단 돈을 받으면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죠.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름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바코드가 찌려면 뭐냐면 음양 오행을 알아야만 바코드를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코드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2011년이 올해가 신묘라는 해예요. 신묘년. 그 다음에 지금 임진월, 어저께가 청명절이기 때문에 임진월. 그다음 오늘 6일이니까 어디가 경인이니까 우리가 신묘겠네. 그다음 시간이 지금 11시 반, 11시니까 사시. 사시. 병신합수, 무기, 경신, 임계, 개사시. 아까 2011년 4월 6일 11시 15분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바코드로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애 바코드예요. 그럼 얘는 지금 태어난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계속 날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들어오는 이 키가 여기에 어울리면 운이 좋은 거고 못 어울리면 운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오늘 오늘 좀 내가 좀 기분 나쁜 일 있다. 일진상암내 그냥 일진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기예요. 오늘의 기. 또 내가 지금 계약서를 쓸 텐데 몇 시에 쓸까? 그거는 바로 또 시예요. 그러니까 그 기의 흐름은 크게는 평생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그 시 단위까지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만 정확하다 그러면. 이것만 정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날도 거의 오차 범위 한 15일 범위 내에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죠? 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글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즉 태양에서 오는 거, 달에서 오는 거, 지구에서 반대로 가는 거, 이 작용 반작용, 그죠? 이 기의 작용 반작용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바로 음양오행을 통달하신 거예요. 통달하신 거.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명리학이에요. 명리학.